안녕하세요. 구집의 고등부 강사 한현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와부고1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분석 및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항 분석을 먼저 보시면 시험 범위는 첫 단원부터 2차 함수 단원까지 총 객관식 12개의 문항과 논술형 5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단원별로 문항 분포를 살펴보시면은 단원별로 고르게 분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랑 좀 섞여서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이제 한 3문제 내지 5문제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은 시험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슈를 총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체감하셨을 시험 난이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난이도 분석 자료를 보시면 작년 이맘때에 봤던 1학기 중간고사랑 비교했을 때 문항수는 2문항이 줄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중난이도 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좀 이제 문제 최소 점수를 보장해주는 문제가 8문제가 나왔던 반면 이번 시험은 한 4문제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줄어든 만큼 여기 지금 중상에서 상문제로 좀 이동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17문제 중에서 중상 이상의 난이도가 9문제였기 때문에 과반 이상이었죠. 그래서 아마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등급 커트라인을 좀 예상을 해봤는데 올해 1등급, 5등급제로 바뀐 첫 세대이기 때문에 10%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2등급 커트라인이랑 비교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작년 2등급 커트라인이 68점이었는데 올해는 50점대 중반으로 형성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약 10점에서 15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좀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 학원 재원생 3명 중 2명꼴로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험 난이도 상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험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문제 수를 좀 늘림으로써 시간 부족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객관적인 문제의 난이도를 좀 올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와부고는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올렸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요. 실제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단 객관식 마지막 문제 포지션이기도 하고 문제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이 길이에 좀 압도를 당해서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넘긴 학생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논술형 3번 문항입니다. 한 페이지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좀 문제 길이가 길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었던 논술형 4번 문항 역시 문제 길이가 좀 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논술형 5번은 한 페이지가 이제 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논술형 5번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있는데 5-1번과 2번으로 좀 나눠진 상황이고 5-1번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수행평가로 미리 이야기를 했던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좀 용기 있게 마지막 문제까지 살펴본 학생들은 이 문제 배점이 전체 10점 중에서 7점이었기 때문에 7점은 좀 공짜로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실제로 이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5-2번 때문인데 점수 배점 보시면은 3점밖에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좀 용기 있게 뒤쪽으로 넘어온 학생들한테는 점수 7점을 좀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의 길이를 좀 늘려가면서 좀 질에 겁먹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험 난이도를 좀 올려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년 전에 와부고 1학년 시험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은 좀 난이도가 좀 완화된 상황이었고요.
3년 전에 고1 담당하시던 선생님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고2를 담당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자공고로 지정되는 시점에 맞춰서 다시 고1로 내려오신 상황인데, 3년 전에 시험지 몇 문제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3년 전에 그 선생님이 1학년 담당하셨을 때 내셨던 그 22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입니다. 12번 문항이고요. 문제가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길이가 긴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같은 시험지의 14번 문항인데 이 문제 역시 문제 길이가 좀 길어서 아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쉽사리 가질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제가 22년도에 내셨던 1년치 시험지를 다 살펴봤는데 2학기 중간고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번의 시험은 전부 좀 이렇게 문제 길이가 긴 문제를 시험지마다 2문제씩은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기말고사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시험 관련 이슈는 논술형 배점이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네, 작년 시험과 비교를 해보면 문항수는 2문항이 줄었고 논술형 배점은 25점에서 40점으로 오른 상황입니다. 네, 보통 와부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그 지역 이제 농어촌 전형을 노리고 와부중, 덕소중, 예봉중 출신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세 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중간고사를 안 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학교 시험에 서술형 시험은 내지 않는 편입니다. 아마 그 학교 출신 학생들은 논술형 시험이 처음이기도 하고 배점이 좀 높다 보니까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시험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게 지금 논술형 3번의 1번 문제인데 그냥 풀어도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유형처럼 보여지는데 여기 지금 심지어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범위가 제한된 이차 함수에서 추계방정식의 범위에 따라서 2가지로 경우를 나누어서 제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답안지에서 제시한 정답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답안입니다. 저는 논리적인 모순만 없으면 꼭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조건을 붙였다라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4-2번 문제도 보시면은 문제의 난이도 자체도 좀 어려운 편이기도 했고 이렇게 조건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문제 오류인데요. 객관식 5번 문제가 오류였죠. 간단하게 좀 풀이를 살펴보시면은 보기에 없는 6개가 정답이었습니다.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제대로 푼 학생들도 답이 6개가 나온 학생들은 보기에 정답이 없으니까 본인이 뭔가를 잘못 풀었나 하고 계속 붙잡고 있었던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시점에 첫 번째 문제다 보니까 좀 이 문제부터 말리기 시작했으면 조급한 마음에 뒤에 문제도 시간 부족으로 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부교재와의 연계성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올해부터 일품으로 부교재가 선정이 된 상황이죠. 작년까지는 그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교재를 부교재로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에서 많이 변형해서 출제를 하신 편이었습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릴 총 3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로 객관식 8번 문항 일품에서 변형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논술형 1번 문항 첫 번째 문항도 역시 일품에서 변형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두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일품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중 교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빈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 9번, 세 번째 페이지가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문제가 난이도가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요. 이거 역시 일품에서 그 1단원에 나온 요 10번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제곱이었던 이 지수값이 4제곱으로 바뀐 상황이죠. 사실 여기 일품에 있던 이 1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4제곱으로 바꿈으로써 얘랑 아예 관련이 없는 이제 어림값 가지고 추정하는 계산도 복잡한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됐는데요. 이거는 과연 이제 일품에서 변형을 해서 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이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시험 보기 전에 반마다 풀어준 문제도 다 다르고 어느 반에서는 어느 파트에서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반면에 다른 반 다른 선생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해서 좀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이제 일품에서는 거의 연계성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말고사도 일품에서 변형해서 내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 다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문항 분석 이제 표로 좀 돌아와서 제가 이제 몇 문제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한 문제들은 내신 대비를 열심히 좀 준비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문제 오류였던 객관식 5번, 객관식 일품 변형 문제로 좀 어렵게 나왔던 객관식 9번, 그리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좀 길었던 1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는 충분히 열심히 대비한 학생들은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페이지를 넘어가는 시점에 함정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씩 말리기 시작하면서 시간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렇게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한 문제들만 다 정답으로 맞췄으면 50.4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객관식 5번은 재시험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재시험 문제는 되게 쉬워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바로 50점 중반대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논술형 5번 문항의 이제 첫 번째 문제 수행평가에서 여러분들 같이 선생님하고 다뤘던 그런 내용들에서 7점을 보장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하늘색과 빨간색을 맞췄을 때 60점 초반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부수적으로 객관식을 풀어서 맞춘 학생들도 있을 거고 논술형 2, 3, 4번을 손도 못 댄 친구들도 있지만 일부 부분 점수를 받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좀 놓고 보면 충분히 예상되는 커트라인 50점 중반은 넘길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긴장감도 있고 서술형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좀 가중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점수가 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얘기를 해볼 내용은 이제 시험지에 대한 총평 그리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시험 문제에 대한 총평은 방금 얘기 드렸던 대로 어려웠지만 이제 본인 페이스대로 좀 풀어갔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학교 때 봤던 시험처럼 100점을 목표로 두면은 좀 부담감이 많이 심할 수 있는데 일단 좀 버릴 것들은 버리고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풀었으면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선생님께서 1학년 내려오셨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이번 시험보다 더 어렵게 내신다라고 공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 스타일이 당분간은 이제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맞춤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 전략은 뭐냐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좀 기르셔야 됩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린 본인 페이스대로 푼다라는 얘기랑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라면 내가 이 정도까지 공부를 했으면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이제 다른 친구들도 어려워할 것이다.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버릴 것들은 좀 과감하게 버리고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놓고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좀 풀었으면 지금보다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와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창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를 추론하는 것도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의고사나 타학교 기출문제랑 약간 결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비가 되게 어려운 시험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단원에 있는 핵심 개념들을 위주로 계속 이제 근본적인 본인 수학 실력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뭐 함수를 추론하는 과정,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단원에서는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를 좀 이해하는 과정, 그런 핵심들 개념들 좀 위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근본적인 본인 수학 실력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제 좀 막연한 얘기처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 길을 다 닦아놨습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그 길을 걷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학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말고사 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점인데, 시험을 잘 본 학생들도 점수 차이가 40점대에서 50점대에 좀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한두 문제 차이로 또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중간고사에서 조금 성적이 덜 나온 학생들 역시 조금만 노력하면은 또 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말고사 대비는 구주입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